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3월 25일 오후 4시 정도인데,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고, 이제 이번 주가 끝나서 주봉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단기 관심 종목들, 파워넷, 그리고 KC, 동아화성, 현대공업, 삼성스펙, 유코. 그럼 이렇게 차트 보도록 하고, 주간 또 등락률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삼성전자, 상사전자 차트 좀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보시면 S&P 500 0.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아직 올라가 주지 못한 모습이죠. 저 분봉으로 보면 개장했을 때 이렇게 하락했다가 약간 쌍바닥의 느낌으로 찍어주고 올려주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됐고, 주봉상 S&P 500은 이 라인 중요한 이 112주선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죠. 이때 지금 저항, 지지, 지지, 그리고 이때도 상승 막바지였을 때 지지가 나왔던 구간, 이 구간을 지금 올라가 주면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하락 박스권에 있었는데, 보시면 여기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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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지가 나온 모습이죠. 이 추세에서 추세를 돌파하니까 이렇게 저항 맞으면서 내려오다가 돌파하니까 지지가 나온 모습이죠. 다행인 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왔으면 정말 이렇게 또 저항 맞고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연출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인 건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고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일봉상 0.3% 정도 상승이 나왔고 224선 정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아랫꼬리, 음봉 포함해서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이고, 매물대도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면서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이고, 마찬가지로 분봉상 이러한 쌍바닥의 느낌으로 올려주는 그림이 마무리가 됐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나스닥도 112주선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다행인 건 저점을 올려주는 추세가 나오고 있죠. 고점도 높여주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고점 이 추세에 고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구간을 또 한번 이번 주에 돌아오는 이번 주에 도전을 해줄지, 아니면 여기 맞고 한 번 더 내려오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겠죠. 이렇게 추세 타고 계속 박스권 우상단 그림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이렇게 보면 이러한 추산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항 맞던 추세에서 지지가 나온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일단 1차적으로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계속 나와야겠죠. 11,000 정도를, 11,000 포인트 지지 나왔었고, 지지 나왔었고, 저항 나왔었고, 지지 나왔었고, 지지 나왔었고, 지지 나왔으니까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이 구간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뭐 다우도 비슷하게 1%대 상승이 나는데, 다우는 일봉상 아직 이동평선 위 라인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랫꼬리로 강하게 방어해주는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어제 미국 증시가 분봉상 왜 이런 흐름이 나왔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 기사 좀 볼게요. 지금 도이치뱅크 쪽이 또 문제를 좀 삼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도이치뱅크 의뢰에도 상승 마감 보시면, 도이치뱅크 주가는 유럽에서 회사의 신용 디폴트 스와프 프리미엄이 간밤에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10% 가까이 급락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저도 솔직히 정확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넘어가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유럽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유럽 EU 정상들은 EU의 은행 부분은 강력한 자본과 유동성이 있어 유연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임스 블러드 미국 총재도 연은 총재도 목표 금리를 점점 올려야 된다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그러면서 또 뭐 실리콘밸리 파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지만 이 영향을 처리할 수단을 갖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SVB, CS에 이어서 도이치뱅크마저 흔들 이러면서 뭐 미 증시 약세 압력 이러면서 미국 어젯밤 장중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었고, 다행인 건 이러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불안이 과도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지면서 장중 하락폭을 점차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유로존 은행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다. 필요한 경우 유동성을 투입할 수 있다. 우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장중에 장 초반에 밀렸다가 회복을 해준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도 어,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을 했으니까 강보합이나 상승 출발을 좀 예상할 수 있겠죠. 월요일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을 해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지수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 0.3%대 하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지수 자체가 이런 추세를 수렴하는, 고점 낮아지고 저점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분봉상으로 보면 다행인 건 장 초반에 이렇게 좀 밀렸다가 회복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주봉상 코스피는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에 있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올라간다. 올라가면 또한 이 정도에서 저항 맞을 가능성이 있겠죠. 247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항 맞고 있는 단기간 고점 라인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이 448주선 정도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다르게 어제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졌고, 보시면 이 구간,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죠. 이 구간에서 이제 장기동 평균선 저항 맞고 쑥 밀렸었는데 갑자기 V자 반등을 해주면서 올라가면서 지금 오히려 일봉상 하락장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448일선 위로 올라가준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448일선에서 오히려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보시면 개장하고 분봉상 보면 하락하진 않, 마이너스로 하락하진 않았지만 장 초반에 조금 밀렸었죠. 밀리고 다시 회복해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됐고, 주봉으로 보면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이 구간에서 강하게 448주선에서 강하게 지지가 나왔고, 112, 224주선에서 저항을 맞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올지, 조금 더 올라가면 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때 지지가 나왔었던 작년 초 3월, 5월 이때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 그리고 또 뚫리니까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이 정도 구간을 도전해주러 가는지 830포인트 정도, 이 정도 구간 돌파해주러 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월봉상 추세를 보면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던 추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올라가던 추세가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올라가기 전에 저항을 맞고 급락이 나왔었고, 아래 꼬리로 말아 올리고 돌파해주고, 이때도 뚫리고 나서 돌파하고 지지가 살짝 나왔었는데 다시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밀렸다가 지금 다시 회복해준 모습이죠. 그럼 여기서 이 구간을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한 805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일단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추세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줄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뭐 파워넷부터 좀 볼게요. 파워넷 어제도 강한 상승이 나와줬죠. 보시면 이렇게 어제도 위로 14% 거의 4,800원까지 찔러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4,800원까지 찔러주는 모습이 나와서 어디까지 찔렀나 보면 이제 이 아래 박스권은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 위에 박스권을 도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 지금 이 매집봉이 뜨고 나서 크게 밀리지 않고 들어 올리고 박스권 또 밀리지 않고 또 들어 올리는 이런 그림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올리고 위에서 버텨주고 올리고 위에서 버텨주고 올리고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버텨주고 올라가는지 이걸 좀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224일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에 괜찮은 구간이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밑에 또 내려와서도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추세를 보면 5일선, 15일선을 타고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캔들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 구간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4,400원에서 500원 정도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렇게 이제 이 구간을 먹는 캔들이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이 224일선이나 448일선은 너무 멀죠. 손절 라인이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그러면 처음에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저항이었었던 구간, 그리고 뚫어주니까 이 정도 구간, 저항이 나왔었고 지지가 나왔었죠.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면 지지가 나왔었고 저항 나왔었던 구간, 그리고 여기 또 돌파해 주니까 저항 나왔었고 지지 나왔었던 구간. 그럼 그 다음으로 또 지지와 저항이 나올 만한 구간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네, 한 요 정도 될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요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왔었고 저항으로 작용한 구간. 그럼 4,500원 정도가 되죠. 그러면 4,500원 정도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도치형 캔들이나 이렇게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외에서 금요일에 1.2%대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월요일날 장 초반에 반영을 해서 살짝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구간에서 받아보면 괜찮은 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추세 올려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절 라인을 이탈하면 추세 하단까지도 내려올 걸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주봉으로 보면 이 2021년 10월부터 해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쌍바닥을 찍고 이번 주에만 20%가 올라주면서 좀 유의미한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됐죠. 장대 양봉이 이 정도까지 나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월봉으로 보면 이번 달에만 30%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구간을 지금 바닥으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월봉으로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 낙폭과대 구간을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가장 바닥 구간까지 하락하고 간다는 거. 이렇게 조정을 주고 간다는 거. 그래서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손절 라인 요 정도 확인하시고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KEC. KEC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주진 않았지만 KE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상승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3파가 아직 나오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고 돌파하니까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던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니까 돌파하고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면 지금 저점을 올려주는 이런 추세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제시해 드렸을 때가 저번 주 금요일 종가가 이 정도죠. 이 정도 구간에서 화요일 날 또 이렇게 밀어내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111선 정도까지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재차 이 224일선과 448일선이 모여 있는 구간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금요일 날 조금 유의미하게 5%대 상승이 나와줬죠. 지수에 영향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을 위로 올라와 줬고 이 추세도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상승, 조정, 상승 이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KC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 좀 내려온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한번 받으시거나 분할로 추세 하단까지 해서 1 차, 2차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추세를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KC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관심 종목으로 또 가져와도 괜찮을 만큼 차트가 지금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지지가 나왔었고 저항 나왔었고 지지 나왔었고 저항, 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에 여전히 괜찮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동화성. 동화성도 보면 지금 차트 크게 보면 이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인데 역사적 신고가 당시에 거래량이 크게 없는 모습이죠. 제 생각에는 세력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강하게 들어서 공격 매집을 하고 조정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정도 좀 큰 폭으로 나온 모습이고 코로나 전 박스권 상단 정도 라인까지 하락을 했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이번 주에 이 수렴하는 추세를 지켜주는 듯 하다가 이탈하면서 저항을 맞는 모습이 조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 괜찮아 보이고 목요일, 금요일 아래 꼬리로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는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추세를 이 저점 올라가는 이 추세를 이탈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깨고 강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 괜찮겠죠. 제가 이 종목을 분석했을 때도 9,2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이 9,2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현대공업.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보시면 이때 역사적 신고가인데 거래량으로 봐서는 아직 털고 나간 듯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하락 추세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막 뭐 8%, 10%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변동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동평균선을 타고 계속 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구름대를 제외하면 구름대를 상장 살짝 숨겨 볼게요. 보시면 이동평균선 타고 캔들 위치 점점 올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강하게 장대 양봉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또 매집봉이 하나 더 떴었고 그러면서 캔들의 위치는 올려주고 있으니 여전히 그러면 이 추세 하단까지 분할로 접근하신다 생각으로 매매하시거나 지금 위치에서는 이 112일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 괜찮겠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6,900원. 그럼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겠죠. 돌파했을 때 매매하시거나 111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거나 그럼 여기 일단 저항을 막고 있으니 저항 막고 내려온다면 추세 하단이나 112일선 근처에서 분할로 담으시면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공업도 차트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 추세 지켜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 스펙 6호. 삼성 스펙 6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처음에 분석해드렸을 때 바닥에서 상한가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이 나왔고 최근에도 매집봉이 여러 개 있는 모습으로 봐서 이렇게 저점 크지 않지만 저점 올려주는 추세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보시면 이 추세를 지켜주고 가다가 좀 더 정확히 좀 그려볼게요. 이런 추세 안으로 가다가 이 추세를 금요일날 이탈을 했죠. 하락을 하면서. 근데 하락하고 나서 지켜보니 이 정도 구간을 또 아래 꼬리로 방어를 해주고 있죠. 아래 꼬리로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담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굳이 이 올라가던 추세가 깨졌다고 해서 손절하기보다는 이 추세를 지켜주는지 보시면 지금 구름대죠.
구름대 바닥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앞에서 또 지켜주고 지켜주는 이 구간에서 여러 번 지지가 나왔다는 건 이 구간을 단기적인 바닥으로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3,300원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아직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 보셔도 위로는 크게 열려 있고 아래는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제 다 감사 보고서 제출이 됐습니다. 파워넷도 21일인가 네,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고 KC도 22일에 감사 보고서 제출을 적정으로 나왔고 동화성도 감사 보고서 23일 날 제출했고 현대공업도 22일 날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종목들 다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이 됐고 여전히 매매하기 괜찮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등락이 좀 어떻게 나왔나 살펴보면 파워넷 같은 경우에 뭐 상승이 좀 크게 나와줬죠. 21%. 이번 주에만 또 21%가 나와줬어요. 그리고 KEC도 크게 움직임은 없었지만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4% 상승 상태고 동화성은 마이너스 2%, 삼성스펙도 마이너스 4%, 현대공업도 위아래로 좀 움직였지만 지금 2%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5종목을 매매하셨다면 파워넷으로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전히 파워넷은 여전히 홀딩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5% 정도 수익 중이거든요. 제가 운이 좋게 파워넷은 어, 이 구간에서 잡았습니다. 제가 이 캔들, 이 음봉 캔들에서 잡았기 때문에 제가 좀 수익이 좀 크게 나고 있는 상태고 저는 일단 파워넷이 파동을 어떻게 주면서 상승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10,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라가면서 저항이 좀 나오겠지만 일단 10,000원은 좀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000원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10,000원까지 기다리려고 하지는 마시고 저는 물론 저도 10,000원을 보고 있지만 그 전에 상승 추세가 좀 깨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파워넷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 네 종목도 크게 움직임이 나와주진 않았지만 여전히 매매하기 괜찮은 위치죠. KEC 제가 다음 주에 관심 종목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현대공업도 지금 위치 캔들 올려주면서 괜찮고 동화성도 삼성스펙 6호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모비스라는 종목을 이번 주에 언급하면서 말씀드린 게 이탈하거나 손절라인 이탈했어도 그 이후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 제가 1차로 손절라인 제시해드린 게 이 224일선이었는데 보시면 이때 이렇게 이탈하고 다시 들어오니까 이렇게 10%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가 괜찮고 금요일에 또 5%대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음 주에 관심 종목으로 또 한번 가져올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렇게 흐름이 나와줬고 추세 이탈하거나 손절라인 이탈했어도 그 이후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면서 다시 추세 안으로 또는 손절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하면 가성비 좋은 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차트 좀 볼게요. 삼성전자는 일단 지수랑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죠. 보시면 어느새 6만 원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며칠 전까지만 하도 그쵸? 화요일만 해도 6만 원이었는데 목요일 날 좀 크게 올라주면서 금 이렇게 올라주면 6만 3천 원이 나와줬죠. 그래서 크진 않지만 최근에 한 달 정도의 거래량을 웃도는 거래량이 이틀 정도에 나왔고 거의 삼성전자는 코스피랑 지수 모양이랑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지수 볼게요. 코스피는 제가 수렴하는 추세로 만들어 가면서 고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고 했는데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었죠. 근데 삼성전자, 삼성전자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고 있죠. 지금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더 강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반도체 쪽이.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장기적 평균선 라인을 올라가고
67,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렇게 뭐 이런 박스권을 그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224일선 위로 올라와 줬고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줬거든요. 돌파를 해줬고 그러면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좀 봐야겠죠. 지지가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448일선인 64,0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64,000원대를 돌파하면 조금 더 위에 여기 앞에 저항 지지 구간 있죠. 64,5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겠죠. 올라가 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이렇게 저점 올려주고 고점 낮아지는 수렴 형태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저점도 올려주고 고점도 올려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흐름이겠죠.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혹시 진입해 보실 분들은 이 정도 손절 라인으로 448선까지만 먹는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시면 괜찮겠죠. 4, 5%, 5% 정도 수익 구간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추세 유지되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매동을 좀 보면 외국인 수급이 또 한 3일 정도 크게 들어와 주고 있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니까 지금 또 이제 개미들만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있고 한 5개월 누적으로 볼게요. 5개월 누적으로 보면 개인들은 열심히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열심히 사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 연기금도 팔고 있고 외국인들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이쪽이 오히려 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프로그램 쪽도 들어와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월 정도는 순 매수는 외국인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 5개월이면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이면 11월이죠 11월이면 한 요때쯤부터 되네요 여기 하락했을 때부터 지금 상승하는 동안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찌됐든 이 하락을 찍고 외국인들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다음 주에도 지금 검색기를 아직 돌려보진 않았는데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던 종목들 중에 이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자주 오고 있는 종목 상신전자, 파워넷, 성우하이텍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비스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이었던 KEC 이런 종목들 지금 일단 후보군에 있고 검색기를 돌려서 추가적으로 더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 중에 선별해서 또 한 5가지, 5종목 정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